15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등 남부 지역과 청주 등에서 피해 접수가 잇따랐습니다. 영동과 옥천, 청주 무심천 등의 하상도로는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충주 수안보 한전연수원 매입 논란이 빠르면 다음 주쯤 해결될 전망입니다. 충주시의회 천명숙 의장은 사후 승인을 거쳐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옥천군에 이어 영동군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9개 시군에서 환자가 발생했고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곳은 이제 제천시와 보은군 2곳만 남았습니다. 코로나19로 기업들이 해외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자 사이버 무역 상담을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일한 해외 마케팅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충북 지역에는 이틀째 장마로 인한 비교적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옥천에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등 남부 지역과 청주에서 피해 접수가 잇따랐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동군 금강 상류 지역입니다. 어제부터 쏟아진 비에 강물이 불어났고 바로 옆에 있는 밭은 물에 잠겼습니다. 급격히 불어난 강물에 주변에 있던 주민들은 재빨리 자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여긴 저만치 물이 있었거든. 근데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물이 차버렸어. 청주의 한 주택 뒤편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면서 토사가 흘러내려왔습니다. 옥천과 보은 등 충북 전역에서 나무 쓰러짐을 포함해 10여 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영동과 옥천, 청주 무심천 등의 하상도로는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오후 5시 기준 강수량은 옥천 150.5mm, 영동 138.5mm, 보은 123.2mm, 진천 108mm, 청주 94.2mm 등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주 강수대는 동쪽으로 빠져나갔으나 약한 강수대의 영향으로 내일 낮까지 5에서 30mm 정도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은 비로 인한 산사태와 침수 등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이른바 시의회 패싱으로 물의를 빚은 충주 수안보 한전연수원 매입 논란이 빠르면 다음 주쯤 해결될 전망입니다. 충주시의회 천명숙 의장은 수안보 도시재생 사업은 지금 포기할 일은 아니고 사후 승인을 거쳐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규식 기자입니다. 충주시의회 천명숙 의장이 수안보 옛 한전연수원 매입을 사후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이 정한 시의회 승인 없이 부동산을 매입해 조기령 충주시장이 공개 사과한 지 약 2달 만입니다. 국비 애써서 따온 거를 또 올려보내야 되는 상황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그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무산시킬 경우 국비 150억 원을 반납하는 것은 물론 수안보의 쇠락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규명하는 일과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일을 별개로 놓고 고민하겠다는 겁니다. 적어도 수안보 도시재생 사업을 정치 쟁점으로 끌고 가지는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빠르면 다음 주 열리는 임시회에서 사후 승인으로 한전연수원 사태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빚어진 여야 갈등도 수습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입동당 의원님들 의견을 자꾸 여쭤보고 반영을 해달라. 같이 함께하는 모습도 좋고 그분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자꾸 들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원 구성이 끝난 상황에서 해법을 찾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천 의장의 당내 입지와 리더십을 고려할 때 극적인 반전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충주시민단체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원 구성을 갑질로 규정하고 재구성을 촉구했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청정지대였던 도내 남부 지역의 방역망이 차례로 뚫리고 있습니다. 옥천군에 이어 영동군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음성에서는 격리 중이던 카자흐스탄 국적 3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충북의 전체 확진자 수는 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영동군 양산면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토요일 발열과 인후통 증상을 보여 병원을 찾았고 병원 측이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한 결과 양성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영동에서는 첫 번째 확진자입니다.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영동군은
우선 이 여성이 다녀간 마트와 병원, 식당 등을 폐쇄하고 남편을 포함한 밀접 접촉자 4명을 격리 조치했습니다. 우리 군은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군정을 코로나19 대응 비상체제로 전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해외 입국 확진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30대 여성은 지난달 29일 입국 당시 진단검사에서는 음성을 받았지만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실시한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북의 해외 입국 확진 사례는 13건으로 늘었습니다. 2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며 충북에서는 전체 확진자 수가 70명으로 늘었습니다. 11개 시군 가운데서는 9개 시군에서 환자가 발생했고 확진자가 1명도 없는 곳은 이제 제천시와 보은군 2곳만 남았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 출입국에 제약이 많아지면서 도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언택트 시대, 이제는 무역 상담도 사이버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으로 생산해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올해 계획했던 10차례 해외 전시회가 코로나19로 무산되자 사이버 수출 상담회를 대안으로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 2번 상담회에 참여해 10만 불 수출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냥 국내에서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바이어 입장에서도 만족하고 충청북도는 3월부터 유럽과 미주, 동남아, 일본, 홍콩 등 세계 전역을 대상으로 모두 7차례 사이버 수출 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한 해외 마케팅 통로입니다. 현재까지 148개 업체가 참여해 480만 불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고 8,200만 불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도는 사전에 해외 시장을 조사하고 바이어를 발굴해 업체와 연결해줬고 충분한 제품 정보와 샘플을 미리 보내 계약 성사율을 높였습니다. 해외 수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도내 기업과 농가 등에서는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현지의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판매와 온라인 마켓 입점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수출 지원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을 발표했죠. 그런데 구체적인 적용 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분양권 등기를 앞둔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이 수천만 원 차이가 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청주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지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부동산 규제가 또 한 번 강화됐습니다. 정부가 7.10 부동산 안정 대책을 통해 종부세, 양도세와 함께 취득세까지 대폭 인상한 겁니다. 2주택자의 취득세율은 8%, 3주택자 이상은 12%를 적용하는 안으로 2주택자를 기준으로 보면 현행보다 최대 8배나 뛴 것입니다. 관심의 초점은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취득세율의 적용 시점입니다. 실제로 기존에 집을 갖고 있으면서 분양권 등기를 앞둔 사람의 경우 적용 시점에 따라 취득세가 수천만 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극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에는 이러한 세부 지침이 빠져 있습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당시엔 4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4% 적용하면서 일반 매매는 3개월, 분양권은 3년간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이런 경과 규정이 이번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 행안부는 명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결정을 해가지고 확정 지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과 조치를 어떻게 둘 것인지는 좀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대책이 시행되면 이른바 서울의 똘똘한 한 채 외에 지방 중소도시 부동산 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보유나 취득이나 양도나 다 힘들게 만들어놨잖아요. 서울을 잡는다고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가 떼오는 식으로다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똑같이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끝나는 대로 취득세 적용 시점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안정원입니다.
충주 지역 레미콘 운송 사업자들이 레미콘 운송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충주시와 업계에 따르면 레미콘 제조업체 지입 콘크리트 믹서 트럭 차주들은 운송 단가 21.9% 인상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가 충주 지역 건설 현장의 레미콘 공급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레미콘 제조업체들은 지난해보다 매출이 급감해 20%대 인상은 무리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5분쯤 청주시 내독동 주택가 쓰레기 더미에서 군용 탄약 상자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상자 안에서 2.75인치 고폭탄 탄두 보관함 7개가 발견됐지만 폭발물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탄약 상자가 버려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법은 의도성 없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47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된 줄 모른 채 청주의 한 은행에서 2,400만 원을 인출해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을 포함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출 과정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았고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충북본부 조사 결과 소상공인 84.5%가 코로나19로 상반기 경영 실적이 악화됐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상으로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